결혼식장의 침묵. 하루 종일 마음속이 무겁던 민준과 지수는 결국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부모님은 끝내 참석하지 않으셨다. 몇 주간 이어진 설득과 다툼,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인내가 헛된 것만 같았다. 식장 안은 조용했다. 하얀 장미가 놓인 통로,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두 사람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 괜찮아?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부모님이 여기 없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큰 공허감을 남겼다. 혼인 서약을 준비하는 동안 예식장은 더욱 고요해졌다.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놀란 두 사람의 눈앞에 부모님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죽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우리 믿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서야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제야 민준과 지수는 부모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부모님 앞으로 걸어가 눈을 맞추며 말했다. 부모님, 저희 사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부모님을 향해 민준과 지수는 활짝 웃었다. 결혼식장은 다시금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모든 오해와 반대는 사라지고 진심과 사랑만이 남았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세상 모든 침묵 속에서도 진심은 결국 전달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낡은 앨범 속 미소. 늦은 오후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손주가 장난삼아 꺼내온 낡은 앨범을 보고 잠시 놀란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조심스레 닦아내자 오래전 젊은 날의 모습들이 사진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손주는 사진 속 반짝이는 눈빛과 환하게 웃는 여인을 가리키며 묻는다. 할머니, 이 사람이 진짜 할머니예요? 너무 예쁘다.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잊고 지내던 젊은 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신혼 초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모습까지. 그때의 활기와 설렘이 사진 속 미소와 함께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손주는 앨범을 넘기며 감탄을 멈추지 못한다. 할머니, 이때는 아이돌보다 더 멋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이가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사라진 청춘만 떠올랐는데 손주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세월을 위로해준 것이다. 할머니는 천천히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다. 주름이 늘었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그때의 내가 살고 있어. 손주는 앨범 속 사진 몇 장을 골라 거실 벽에 붙여드렸다. 매일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제 할머니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는다. 사진 속 미소와 지금의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낡은 앨범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을 견뎌낸 삶의 증거이자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할머니의 미소 속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다. 낡은 연필 한 자루. 노인 성현은 평생을 글을 쓰며 살아왔지만 세상에서는 별다른 인정이나 명예를 얻지 못했다. 늘 낡은 연필 한 자루만을 곁에 두고 공책 위에 자신의 생각과 추억, 철학을 적어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쓸모없는 짓이라며 지나쳤지만 성현에게 글쓰기는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손주 지민이 성현의 작업실을 정리하다 낡은 연필과 수많은 공책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몇 장을 펼쳐보자 손주가 감탄할 만큼 사려 깊고 깊이가 있는 글들이 가득했다. 성현의 글에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지혜와 인생의 통찰이 녹아 있었다. 지민은 몰래 공책들을 모아 출판사에 보냈다. 며칠 후 성현의 글이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작은 도서관과 마을 커뮤니티에서 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감동과 존경을 보내왔다. 평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성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낡은 연필 한 자루가 불러온 작은 기적은 성현에게 삶의 보람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손주와 함께 글을 읽고 토론하며 세대 간의 마음과 지혜가 이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성현은 이제 알았다. 인정받지 못한 시간도, 무심히 흘려보낸 순간도 모두가 소중한 자산이었음을.
낡은 연필 한 자루는 그에게 세상을 향한 작은 다리가 되어 주었다. 마을의 작은 영웅. 정순자 할머니는 75세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활력과 웃음을 주는 존재였다. 아침이면 손주 지민과 함께 골목길을 걷다가 힘든 일을 하는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넘어지려는 아이를 붙잡아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을 믿는 힘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런 할머니를 늘 존경하며 무엇보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어느 날 정순자는 마을 광장을 지나가다 놀이터가 방치된 것을 보았다. 그네는 부러지고 미끄럼틀에는 녹이 슬어 있었으며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었다. 이렇게 두면 안 돼,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민도 놀라며 물었다. 할머니,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정순자는 손주를 끌어안고 말했다. 작은 힘이라도 함께라면 충분해. 우리부터 시작해보자. 그녀는 마을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놀이터를 다시 만들기 위해 손을 보태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일부 청년들은 비웃듯 지나쳤고 이웃들조차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라는 식으로 지나갔다. 하지만 정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광장에 나와 놀이터 주변을 청소하고 낡은 그네를 고치며 지민과 함께 땀을 흘렸다. 지민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할머니의 끈기와 웃음을 보며 점점 즐거워졌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진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겠죠? 지민의 물음에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지민아.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며칠 후 마을의 한 젊은 이웃 태훈이 지켜보다가 다가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처음엔 냉소적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과 꾸준한 노력에 마음이 움직였다. 곧 몇몇 주민들도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을 덮쳤다. 놀이터 일부가 침수되고 골목길이 물에 잠겼다. 주민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졌다. 그러나 정순자는 침착하게 주민들을 모으고 손주 지민과 함께 대책을 세웠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힘을 내어 침수 지역을 정리하고 놀이터를 안전하게 지켰다. 폭우가 지나간 뒤 마을은 놀라운 변화를 맞았다. 놀이터는 깨끗하게 복구되었고 골목길은 정리되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다. 태우는 정순자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웃으며 답했다. 대단한 건 우리 모두야. 지민이처럼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거든.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아이들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랐다. 지민은 할머니와 함께한 경험을 통해 작은 행동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작은 영웅이 될 거야. 정순자 할머니는 단순히 마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행동은 세대 간의 소통과 공동체 정신을 되살렸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할머니와 지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마을의 작은 영웅, 정순자 할머니. 그녀의 마음과 행동은 누구에게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작은 선행이 모이면 큰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모이는 식탁. 오랜만에 모인 대가족의 집안은 왁자지껄했다. 부모님, 형제, 사촌, 손주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식탁은 음식을 가득 담은 그릇으로 빛났다.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떨어져 있던 가족들은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만으로도 미소가 번졌다. 정말 오랜만이네. 모두 모인 거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버지가 말하자 아이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부엌에서 엄마는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마지막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렸다. 그녀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 가족을 챙겨온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 손을 모아 엄마 최고예요 라며 칭찬했고
가족 모두가 웃음 속에서 그 따뜻함을 느꼈다. 식사 도중 먼 곳에서 사는 삼촌이 영상통화로 합류했다. 화면 속 얼굴을 바라보며 빈자리가 있어도 마음은 다 함께라는 생각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식탁 주변을 어지럽혔지만 그 소란 속에서 오히려 가족의 온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런 순간이 있기에 세상 모든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지라고 속삭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가족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지만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마음속 감사와 사랑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그 안에는 세대를 이어주는 정,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함께 있음의 소중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의 가족 모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작은 기적이 되었다. 마지막 여행 준비. 늦가을, 창밖으로 스미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요즘 늘 창가에만 앉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진 뒤로는 마을 밖을 나가본 적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눈빛에서 알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바다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 바다 보고 싶지?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으면 할머니는 늘 미소만 지었다. 이제는 무리야. 마음으로만 보면 돼.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아쉬움을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작은 준비를 시작했다. 오래 앉아 있어도 편한 접이식 의자,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담요, 그리고 휠체어까지 마련했다. 며칠 동안은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바닷길을 답사했다. 할머니가 편히 앉아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여행 당일 할머니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오늘은 우리 바다 보러 가자.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길은 쉽지 않았다. 차에 휠체어를 싣고 내릴 때마다 땀이 났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챙겼다. 마침내 도착한 바닷가.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파도는 조용히 발끝을 적셨다. 할머니는 노을을 바라보다 이내 눈가가 젖었다. 정말 오랜만이네. 할아버지는 담요를 둘러주며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건 당신이 보고 싶다 한 건 다 같이 보는 거였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 다행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은 따뜻했다. 그날의 바다는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을 축복하듯 부드러운 파도 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모닥불 속 편지. 가을의 어느 주말, 대가족은 강가 캠핑장에 모였다. 바람은 차갑지만 모닥불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불빛이 가족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이들은 장난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캠핑 마지막 밤 할머니가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가족 한 사람씩에게 손수 쓴 편지였다. 오늘 밤 모닥불 옆에서 읽어보렴. 모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편지를 받았다.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태어난 날 아빠와 나는 밤새 기뻐하며 너의 미래를 꿈꾸었단다.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나는 항상 너희가 서로를 아끼길 바랐단다.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과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었다. 가장 마지막 편지에서 할머니는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닥불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렴. 불빛이 꺼져도 마음속 불은 항상 살아있단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고 어른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평소 무심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깊이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모닥불이 잦아들 무렵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작은 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따뜻한 순간.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그 밤, 가족의 마음속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바닷가 벤치. 늦은 오후 석양이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닷가의 오래된 나무 벤치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 영호와 순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만큼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아온 순자의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없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느 때처럼 밀려왔다가 스르르 빠져나가며 모래를 적셨지만
그의 눈에는 그 풍경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애잔하게 느껴졌다. 여보, 여기 벤치 우리가 처음 앉았을 때 기억나? 순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 그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있겠어? 내가 울던 날이잖아. 부모님 반대 때문에 우리 몰래 만나던 때. 맞아. 바다 소리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그런데 당신이 내 손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했잖아. 그때 난 알았어. 이 사람이면 평생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기억은 수십 년 전으로 흘러갔다. 젊은 시절 이 바닷가 벤치는 두 사람의 은신처였다. 가족의 반대, 생활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나날들 힘들 때마다 두 사람은 이 벤치에 와 앉아 서로에게 위로를 건넸다. 벤치는 고스란히 그들의 눈물과 웃음을 품은 장소였다. 잠시 후 멀리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가왔다. 이번 모임은 순자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마련된 작은 가족 여행이었다. 아이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에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 애들이 이렇게 크다니 참 고맙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다 내가 고생해서 키운 거지. 나는 일만 한다고 정신 없었는데. 아니야. 당신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겠어. 가치였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가족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바닷가 피크닉을 즐겼다. 손주들은 벤치 위에 앉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조잘거렸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옛 추억을 들려달라며 귀 기울였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젊은 시절에 가난했던 이야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날들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다가도 중간중간 울컥해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그 자리가 처음부터 따뜻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큰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미안함에 조용히만 있었고 둘째 딸은 오히려 그런 오빠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다.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그때 순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얘들아, 이 벤치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자리야. 여기서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봐. 힘든 날도 좋은 날도 다 함께였잖니. 그 말에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순자는 그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이제라도 와줬잖니. 그걸로 됐다. 딸도 오빠의 손을 덥석 잡았다. 파도 소리 속에서 묵은 오해와 서운함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3. 마지막 약속. 해가 서서히 지며 바다는 금빛 물결로 물들었다. 순자는 힘겹게 일어나 벤치에 손을 얹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가도 가끔 이 자리 와서 날 기억해줘. 영호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앉아야지. 내가 없는 벤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없어도 당신이 앉아있으면 난 늘 옆에 있을 거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내가 당신 손잡고 있는 거라 생각해.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가슴이 뭉클해 눈물을 흘렸다. 작은 손주가 할머니의 무릎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도 여기 와서 할머니 생각할 거야. 순자는 손주의 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영호는 혼자 벤치에 남았다. 파도 소리에 눈을 감자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첫 만남, 첫 싸움, 첫 여행,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지금의 눈물까지 모두 이 벤치가 지켜본 이야기였다. 영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고마워. 내 인생의 벤치가 되어줘서. 그날 이후 가족들은 매년 이 바닷가 벤치를 찾아왔다.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벤치 위에는 늘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손주들은 자라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바닷가 벤치는 세대를 이어 가족의 사랑과 추억을 간직하는 영원한 자리로 남았다. 밤마다 춤추는 그림자. 새로 이사 온 집, 손주 연우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첫날 밤 거실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처럼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듯했다. 연우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숨었지만 그림자는 끊임없이 벽을 타고 움직였다. 무슨 일이야?
연우가 속삭였다. 부모님은 바쁘게 이사 정리를 하고 있어 연우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날 밤도 그림자는 음악이 없는 거실에서 혼자 춤을 추듯 흔들렸다. 다음 날 연우는 결심했다. 이상한 그림자가 있으면 그 정체를 밝혀야 해. 거실을 살피던 연우는 벽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 할머니 젊은 시절. 사진들 속에서도 밤마다 본 것과 비슷한 춤추는 자세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연우는 다시 거실로 나갔다. 그림자가 나타나자 이번에는 겁먹지 않고 작은 박자를 맞춰 손뼉을 쳤다. 그러자 그림자는 마치 손주와 눈을 마주친 듯 속도를 줄이고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득 뒤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연우야, 놀랐니? 할머니가 거실 문턱에 서 있었다. 연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할머니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밤마다 내가 적응 못할까봐 춤춰서 놀라게 한 거란다. 사실은 내가 연습한 춤이야. 너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지. 연우는 웃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날 이후 밤마다 거실에는 음악 없이도 두 사람의 웃음과 그림자가 함께 춤을 추며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연우는 깨달았다. 겁내던 그림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장난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밤하늘의 메시지. 어느 맑은 밤, 작은 마을 광장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별을 보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조금 무서웠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별 보러 왔니? 함께 가자. 둘은 조용히 언덕길을 걸었다. 작은 손전등만 켜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빛이 반짝였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별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저기 반짝이는 별은 뭐야? 저건 큰 곰자리야.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별자리란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이거 읽어봐. 아이의 손에는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곁에 있을 거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이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동안 혼자라고 느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걸 누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옛날에 별을 좋아하던 내 부모님이 몰래 남긴 거란다. 너를 위해서. 아이의 가슴은 따뜻해졌고 별빛 속에서 희망이 새롭게 피어났다. 그날 이후 아이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 사랑과 응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작은 쪽지 하나, 별빛 하나가 아이에게 세상을 다시 믿게 해준 순간이었다. 버려진 다이어리. 손녀 지민은 할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잔뜩 쌓인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겉표지는 해가 발에 색이 바랬고 철 지난 고무줄은 헐거워져 있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쓰던 다이어리라 생각하며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열어보았다. 처음엔 단순한 일상 기록처럼 보였다. 오늘도 시장에 다녀왔다. 채소가 신선했다. 아이들이 찾아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적혀 있었지만 글을 읽다 보니 점점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드러났다. 젊은 시절 겪은 외로움,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한 순간들, 그 속에서 느낀 작지만 소중한 기쁨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가족이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주길.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길. 지민은 순간 울컥했다. 평생 조용히 뒤에서 가족을 챙기고 사랑을 남긴 할머니의 마음이 다이어리 속에서 자신에게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래된 종이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 지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날 밤 지민은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았다. 할머니와 나눈 말 한마디 없지만 다이어리를 통해 느낀 마음속 온기가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다이어리 한 권이 세월과 거리를 뛰어넘어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준 순간이었다. 버스 안의 자장가. 늦은 밤 지친 퇴근길 버스 안. 차창 밖으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작은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힘겹게 눈물을 터트리는 아이에게 엄마는 안절부절 달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잠시 아이에게 모였다.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은한 멜로디가 버스 안을 조용히 감쌌다. 아이는 곧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멈췄다. 주변 승객들도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다. 어둡고 지친 공간 속에서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은밀하게 퍼졌다.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었고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을 때 노부부는 조용히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승객들은 작은 위로와 감동을 함께 느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피곤한 퇴근길에 스며든 자장가 한 곡이 모두에게 잔잔한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남겼다. 낯선 이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버스 여행. 늦은 가을 하늘은 높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시골 마을에 사는 칠순의 노부부 박영우와 김순자에게는 가슴 따뜻한 설렘이 있었다. 둘은 오래전 결혼 직후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 형편이 어려워 단돈 몇천 원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근교 바닷가에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여행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손주까지 둔 노부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제안했다. 우리 옛날처럼 버스 타고 여행 한번 갈까?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손주들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우리도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계획된 작은 가족여행. 목적지는 40여 년 전 두 사람이 처음 함께 갔던 바닷가였다. 이번에는 노부부뿐만 아니라 세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른 아침 시골 버스터미널에 온 가족이 모였다. 손주들은 도시에서만 보던 화려한 고속버스 대신 낡고 오래된 시외버스를 보고 신기해했다. 와, 이 버스 진짜 오래돼 보여. 할아버지, 옛날에 이런 버스 타고 다녔어요? 영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때는 이게 최고였지. 너희 할머니 옆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봐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단다. 순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그 말에 깔깔 웃었지만 자녀들의 눈빛은 조금 달랐다. 그들의 기억 속 부모는 늘 고생만 하던 모습이었기에 부모가 청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낯설고 또 뭉클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는 논밭과 작은 마을이 스쳐 지나갔다. 손주들은 노래를 불렀고 둘째 딸 미영은 어릴 적 소풍을 떠올리며 따라 불렀다. 막내 민수는 이어폰을 빼고 버스 안의 풍경을 핸드폰에 담았다. 우리 젊었을 땐 말이야,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 같았어. 순자의 말에 큰아들 준호가 무심코 대꾸했다. 이제는 다 차로 가버리니 버스 여행이란 게 참 낯설죠. 그 말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지 못했고 부모의 청춘을 함께 기억할 기회도 없었다. 그때 영호가 불쑥 말했다. 얘들아, 기억하니? 너희 어릴 때도 이렇게 버스 타고 바닷가 갔었지. 자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사진 속 웃음이 떠올랐다. 그러나 여행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점심 무렵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준호와 민수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형, 부모님 연세 생각해서 편한 차 타고 가자 했잖아. 굳이 낡은 버스 타는 게 뭐가 좋아? 민수야, 부모님이 원하신다는데 왜 불평이냐? 이게 다 추억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그만해라. 우리는 그저 너희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버스든 뭐든 상관없다. 그 말에 가족 모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다. 옛 추억이 서린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작은 어촌이었지만 이제는 카페와 펜션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람은 40년 전의 시간을 되살려 주었다. 영호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랑 여기 와서 손잡고 걷던 게 엊그제 같구나.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그땐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좋았지.
당신이 옆에 있으니.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부모님의 청춘은 자신들의 기억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온 가족이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손주들이 모래로 성을 쌓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다. 영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신혼여행 당시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다. 순자가 수줍게 웃고 있고 옆에는 젊은 영호가 서 있었다. 이 사진 내가 아직도 갖고 있었다. 오늘 다시 찍자꾸나. 자녀들과 손주들은 부모님을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되어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아이들은 피곤해 잠들었고 자녀들은 조용히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미안해. 괜히 화냈어. 나도 부모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버스 안에는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바퀴 소리, 흔들림, 창밖의 불빛.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새겨졌다. 며칠 뒤 손주가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주제로 글을 썼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버스를 타고 바닷가에 갔다. 바다는 예쁘고 버스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다. 그 글은 부모님의 눈가를 다시 적셨다. 그들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의 여행이었다. 노부부는 이제 확신했다. 집도 재산도 세월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이번 여행처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은 영원히 가족의 가슴속에 남으리라는 것을. 버스 정류장의 피아노. 도심 한복판의 오래된 버스 정류장 옆 낡고 조율도 되지 않은 거리.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다. 사람들은 먼지만 쌓인 그 피아노를 무심히 지나칠 뿐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 어느 비오는 오후 퇴근길에 늘 지친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회사원. 지훈이 갑자기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는 서툰 손길로 조용히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선율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출근길에 늘 날카로운 표정이던 직장인, 울던 아이를 아는 엄마, 늦은 밤 홀로 돌아가던 청년 모두가 잠시 멈춰 그의 연주를 듣는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정류장 앞은 작은 공연장이 되었고 낯선 이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갑자기 피아노에 앉지 않는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청각을 잃은 전직 피아니스트였다는 것. 그가 연주하던 건 실제 음악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은 선율을 느끼며 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큰 감동을 받는다. 듣는 귀가 아닌 마음으로 연주했다는 그의 진심은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후 버스 정류장의 피아노는 희망의 피아노라 불리며 누구든 와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마을의 상징이 된다. 오래된 골목의 멜로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민서는 달라진 풍경의 낯설음을 느꼈다. 골목마다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 있었고 익숙했던 정취는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어린 시절 살던 집 근처 골목에 여전히 추억의 멜로디라는 LP 카페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문을 열자 LP 특유의 향과 커피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카운터에는 변함없이 김할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는 순간 반갑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민서. 내가 왔구나. 민서는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좋아하던 곡을 LP에 올리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내가 떠나고 나서도 혹시 돌아올까 해서 매일 이 차를 내려놨단다. 그 말에 민서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그날 이후 민서는 매일 카페를 찾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민서야, 혹시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이 노트를 펼쳐봐. 내가 좋아하던 음악과 차는 변함없이 준비해둘게.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최근 기억을 잃기 시작했고 자신이 언젠가 민서를 알아보지 못할 날을 대비해 기록을 남겨둔 것이었다. 민서는 노트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가 보여준 반가움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려는 사랑이었다. 그 후 민서는 더 자주 카페를 찾았다. 음악이 흐르고 차 한 잔이 놓이는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민서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상관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반가움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악보와 피아노. 늦은 오후 먼지가 쌓인 피아노 위에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악보는 젊은 시절 자신이 즐겨 연주하던 곡의 흔적이었다. 그는 잠시 손끝으로 악보를 쓰다듬으며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몸에 익은 멜로디가 서서히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어색했지만 곧 젊은 시절의 감각과 감정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흘러나오는 선율 속에는 지나간 시간, 잊혀진 꿈, 그리고 그 시절 느꼈던 희망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연주를 들으며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 가족과 일에 치여 음악을 잊고 지냈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서 느끼는 이 순간만큼은 다시금 젊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손주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의 연주를 듣고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손주를 피아노 의자 옆으로 불렀다. 같이 들어볼래? 이 곡은 아빠가 젊을 때 즐겨 연주하던 곡이란다. 손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연주를 감상했다. 그날 피아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삶의 무게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위로였다. 아버지는 오래된 악보 한 장과 건반 위 선율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종이 한 장의 온기. 늦은 밤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던 민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에 있을 시험이 머리를 짓눌렀고 아무리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라도 마음을 달래려 커피를 주문했다. 주문을 마치고 건네받은 영수증을 무심히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종이 뒷면에 짧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시험 잘 보세요. 응원합니다. 민수는 순간 손이 멈췄다. 낯선 글씨체였지만 진심이 담긴 그 한 줄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누구의 장난일까 아니면 바리스타가 쓴 걸까? 그는 괜히 커피를 만든 직원 쪽을 힐끗 바라봤다. 직원은 바쁘게 주문을 받고 있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책을 펼쳤다.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 흐릿하던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누군가 모르는 곳에서 자신을 응원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긴 것이다. 며칠 후 시험을 마친 민수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영수증 뒷면에 작은 글씨를 남겼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며 혼잣말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